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은정 장학사입니다. 2022학년도 출결평가 기록 세부지침 3월 14일 수정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 예방관리 안내 및 교육부의 출결 가이드라인 자체가 신중한 검토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늦게 안내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 제6-1판에 따른 등교 중지 기준 및 증빙자료 반영, 출결 증빙자료 간소화, 즉 교사 대체자료 작성 범위에 등교 중지 대상 학생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학생 포함 등이 있습니다. 2월 24일 수정본 대비 변동사항은 청서 표시하였습니다. 기본 원칙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중학교 61, 62쪽, 고등학교 59, 60쪽에 따릅니다. 단,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감염병 코로나19 상황 관련한 세부적인 출결 및 평가 처리는 본 지침을 준수하며 3월 14일 월요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합니다.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시행되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하는 등교중지 학생의 경우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출결 증빙자료는 필요합니다.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 단위 이상의 원격 수업에 참여할 때에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원격 수업을 했으므로 출석으로 처리하시고, 학급의 모든 학생들은 등교를 했는데 일부 등교 중지 학생만 집에서 그 실시간 수업을 송출받아 수업에 참여를 했다면 이때에는 출결 처리와 무관한 대체학습이므로 출석 인정 결석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등교 중지 학생의 출결 증빙 서류는 교사가 작성하는 출결 증빙 대체 자료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이 활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입니다. 또한 서식은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시는 증빙자료는 의료기관의 문자 통보 내역을 포함하여 보호자의 사인이 들어간 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등을 문자, 메일,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확인 후에 교사가 대체 자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방역당국의 문서나 가정에서 작성한 서류를 직접 받으셔서 결석계에 철하여 보관하였습니다. 하지만 담임 또는 업무 담당 교사가 학생의 증빙자료를 눈으로 확인하셨다면 교사형 출결증빙 대체자료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학생의 확인을 받아 이것을 승인받고 보관하시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는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학생도 포함하도록 다시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만약에 서류를 아직 갖춰놓지 못하셨다면 3월 1일자 예방접종 학생부터도 소급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출석인정 결석이나 질병 결석, 기타 결석은 이전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평가기간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출석인정 결석을 위한 증빙자료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교중지 기준이나 등교 가능 여부 등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침에서의 이 도표는 출결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종류 제시가 목적입니다. 도표를 잘 이해하시고 학생, 학부모에게도 안내하셔야 되고요. 상황에 맞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분홍색 줄과 하얀색 줄이 있습니다. 분홍색 줄은 학생이 등교 중지가 되는 경우라 학교를 못 나오는 경우고요. 하얀색 줄은 등교 중지 권고입니다. 따라서 학교에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오는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가 또는 나올 때 주의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감염 예방 관리 측면이므로 코로나 대응팀에 문의 바라고요. 이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거나 못 나올 때에는 언제까지 무엇을 증빙자료로 해서 출석 인정 결석을 해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첫째 줄 분홍색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입니다. 일반적으로 7일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학생은 입원 격리 통지서나 PCR 양성 결과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또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나 소견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격리 해제 시까지 출석 인정 결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학생 본인이 PCR 검사자임을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단은 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 중지 권고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그런데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PCR 음성 확인서를 통해서 즉 결과 확인 시점까지만 출석 인정 결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면 이제 당연히 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양성이면은 윗줄의 분홍색 줄로 양성 학생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죠. 세 번째, 단위 학교의 자체 조사에서 학생 본인이 접촉자가 되었을 때에는 두 가지 경우로만 분류합니다. 고위험 기저질환자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일단은 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 중지 권고입니다. 고위험 기저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요.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도 가능합니다. 이때 음성 확인 때까지는 출석 인정 결석을 해줄 수 있고요. 그 이외에 2차, 3차는 신속항원 검사 보호자 확인서를 받도록 하겠죠.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아닌 학생들은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 확인 시까지만 등교 중지 권고입니다. 그 다음 잘 보셔야 될 분홍색 줄이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이라 PCR 검사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일단은 등교 중지인데요. 언제까지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하느냐? PCR 음성 확인이 되는 날까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 본인이 의심 증상자라면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확인서를 받아야 되고요. 개인이 신속항원 검사를 했다면 보호자가 확인을 한 서식에 맞추어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이건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때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쓰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유형이 의심 증상자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기록지에는 그 의심 증상이나 아무튼 정상이 아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의심 증상자라고 하고 증상이 호전이 되고 만약에 이랬는데 계속해서 건강관리 기록지를 쓰는데 보니까 건강관리 기록지는 다 정상이다. 이상이 없다. 그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증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만 출석 인정 결석이 된다라는 점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학교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것이 도대체 그럼 의심 증상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언제까지 해줄 수가 있느냐. 이 질문이 많은데요. 교육부에서는 이 기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정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서도 다양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진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지속적인 증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심 증상이 계속된다라고 하고 검사를 안 받는데 건강관리 기록지로만 계속해서 이상이 있다라고 쓴다면 적어도 우리가 확진자가 일주일, 7일간 격리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기간 안에 준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시면서 또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시면서 허용을 해 주시되 이것이 만약에 더 장기로 넘어갈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이 아니라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같이 사는 어떤 가족 또는 동거인이 되겠죠. 이때에도 지금 우리가 방역 지침상으로 모두 등교나 출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등교 중지 권고고요. 결과가 확인이 된다면 등교해야 합니다. 옆에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로서 또는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로서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로서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만 등교 중지 권고이므로 출석 인정 결석도 이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검시가 지금 12일인데요.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다. 그런데 나는 좀 더 쉬겠다. 이걸로는 만약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출석 인정 결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파란 당구장 보시면은요. 결과 확인 전까지는 등교 중지 권고, 검사 결과, 즉 음성이 확인이 된다면 등교하고 마쳤습니다. 등교 가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등교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의심 증상이 다 있어서 못 가요 라고 한다면 그 윗줄에 있는 분홍색으로 다시 돌아가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의심 증상이 없다. 그리고 음성이다. 그러면 등교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때는 가정의 건강관리 기록지로 출석 인정 결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하단에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 확인 시까지는 이 결과는 이제 실거주 동거인의 검사 결과겠죠. 그때까지는 등교 중지를 권고, 음성이 확인되면 학생은 나와야 한다. 조금 이제 어렵거나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아래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학생 본인이 확진이 되었다가 격리 해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예요. 이때에는 코로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양성이 나와도 의심 증상이 더 이상 없으면 등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격리 해제가 이제 막 오늘자로 됐는데 부모님이나 학생이 좀 더 집에서 요양하겠다. 또는 아직 마음이 불안하니 2, 3일 더 집에 있겠다. 이때에는 만약에 증상이 없다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격리 해제가 되고
의심 증상이 없으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심 증상이 있다, 아직도 뭔가가 의심 증상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그 의심 증상을 기록해서 그것으로 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빙자료가 없거나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전부 다 정상으로 기록을 한다면 그때는 출석인정 결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단위학교 자체조사 접촉자일 경우에도 보겠습니다. 가번 접촉자로 해서 검사를 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검사를 계속해서 안 해요. 그리고 학교도 오지 않아요. 또는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는데 학교를 안 오겠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출석인정 결석이 되는 것은요. 의심 증상이 있어서 그것을 증빙할 때만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에 의심이 있음을 기록하거나 할 때에만 출석인정 결석입니다. 위에 동그라미 1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증빙자료가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이 됩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강화된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의심 증상을 지금 파란 글씨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격리 해제 기간이 끝나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출석인정 결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교원들,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정확하게 안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의 나번 같은 경우는 검사는 미실시했는데 또 오히려 등교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검사 실시를 정말 강력하게 권고는 하지만 등교 중지를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교를 희망하는데 이 학생이 뭔가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도표에서 본 분홍색의 의심 증상자의 등교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우리 수동감시 10일 이런 경우처럼 어떤 수동감시 대상자가 있는데 미등교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만약에 수동감시 대상자가 검사를 받았다면 음성인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등교고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쓰는데 이 수동감시 대상자가 의심 증상이 있으면 출석인정 결석이 되지만 의심 증상이 없으면 학교를 나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출석인정 결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도표와 지금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을 조금 복합적으로 잘 생각해서 그 기준이 뭔지를 머릿속에 중심을 잡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도표는요.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해서 결석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온라인 설명회 때 학생 선수들이 대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검사를 받으러 갈 경우 출석 인정이 가능하느냐 질문해 주는데요. 저희가 체육건강과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대회 참여할 때의 검사 결과는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도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에 결석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출석 인정 결석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가로 3번도 한번 봐주시고요.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된 학생일지라도 가족이 추가로 격리가 되어도 동거인들은 추가 격리가 없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부터 적용이 되는 학교의 방역 지침은 현재 3월 초까지 소급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등교 중지된 학생들이 3월 13일과 14일을 걸쳐서 현재 있다면
그 사항도 다시 한번 살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이 자꾸 바뀌고 상황이 다양해서 학교에서 매우 힘드실 텐데요. 일단 원칙들, 지침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긴 할 텐데요.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을 보시면 어떤 학생들이 해당되는지는 이 감염 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해주시고 또 학교의 보건 선생님들과 확인을 하셔서 미리 파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이잖아요. 이렇게 심각 경계 단계일 때에만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결석한 경우에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매 학기 초에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를 가름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들에게도 대체학습 제공이 필요하다면 그 방법은 학교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을 신청했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들은 등교 수업 운영 기간에는 원격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출석 처리 불가입니다. 즉, 그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등교가 원칙이므로 원격 수업 수강 내역으로는 출석 처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정학습 일수는 한시적으로 확대 방향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21학년도에 57일보다는 줄었습니다. 학칙으로 각 학교마다 정한 교회 체험학습 플러스 가정학습 하여 총 연 40일 이내를 허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감염병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면 2학기 전에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다시 가정학습 일수를 추가하여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미정이고요. 단위 학교에서 그 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가정학습 역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단계에 한해서 현재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 방법이나 기간은 단위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결정은 하시되 여기서의 말하는 기간이라 함은 한번 승인하실 때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학칙 변경 없이 40일은 그냥 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시라는 것, 또 전일 원격 수업, 하루 종일 원격 수업으로 운영되는 날이나 또는 평가기간 또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중요한 일자에는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회체험학습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을 미리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청을 했고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 신청서나 사후 결과 보고서 등 제출 요건이 충족 시에만 인정이 된다는 점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평가기간이 아닌 경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은 접종일 그리고 접종 후 1일, 2일까지는 이때는 물론 이상 반응이 발생을 할 경우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접종 증명서를 통해서 출석인정 결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3일인 거죠. 접종 당일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접종일 플러스 3일, 즉 4일차부터는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질병 결석 처리입니다. 다만 이때는 의사의 진단서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뒤에 가시면 평가 기간에는 약간 이것과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종 후 1, 2일 또는 3일 등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일은 토요일, 접종 후 2일은 일요일이 되겠죠. 이상 반응이 휴일을 가려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학생이 백신 접종을 예약을 했는데 접종을 못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증빙해서 그에 따라서 결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질병인지 아니면 무슨 어떤 안전사고인지 뭐 기타 다른 뭐 코로나 의심 증상인지 그 사유에 맞게 해주시라는 말씀이고요. 다만 단순 변심으로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미인정 결석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 출결 처리는 등교 원격 수업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원격 수업 때에는 학생이 희망해서 기간 내에 수강을 한다면 출석으로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2월 24일자에는 학생평가와 학생부가 하나의 번호로 안내가 됐었는데요. 조금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학생평가 부분에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한다는 점, 그리고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등을 마련해서 미리 철저히 사전 안내하셔야 된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운영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일정, 횟수, 반영 비율 등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변경된 평가 계획은 평가 실시 전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해 주시고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서 학사운영 유형에 따른 여러가지 활동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시생 성적 처리 역시 시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또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은 하시되 고사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도 포함입니다. 의료기관의 결과서 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이것이 필수라는 점은 꼭 확인 바랍니다. 따라서 교사의 출결대체 증빙자료나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정되지 않는 증빙자료나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는 출결 처리와는 별개로 인정점을 부여하셔야 할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평가 담당 장학사님들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평가 응시를 위해서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또는 자체의 신속 항원검사 키트의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확인한 후에 학생 등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과 확인 후에 24시간이 되는 날에 자정까지 유효한데요. 확진 후에 격리 해제된 학생은 45일 이내에는 양성이 다시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학생의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는 가능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의심 증상이 없으면 확진이 됐던 학생은 45일 이내라면 검사 결과가 있든 없든 의심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해서 일반적인 기간과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은 안내를 하시고요. 부득이 접종을 했을 때 또는 접종을 했는데 이상 반응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 일자별 출석인정 결석이나 질병 결석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평가 기간에는 접종일에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고요. 나머지 접종 후 1일부터 2일 또는 3일 이후는 모두 다 어떤 결석 처리를 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평가 기간이라는 것을 고려한 조금 더 엄중한 잣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부 기록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가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 관찰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술형 기재에 불과하고요. 다만 원격 수업에서는 직접 못했더라도 등교 수업과 연계하여서 활동을 하고 관찰해서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출결 특기사항에 원격 수업 운영 일수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대입 전형에서 학생들이 원격 수업 일수에 따라서 활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고려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모두 다 운영 일수를 입력을 하셔서 학생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처리 기준은 학급 단위 이상, 하루 시간표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만 일자를 카운트합니다. 즉 개인별 원격 수업 일수가 아니라 학교나 그 학급의 원격 수업 운영 일수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만약 위탁교육기관에 간 학생들도 그 위탁기관이 아닌 그냥 소속 학교의 운영 일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학급을 분반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 도표를 보시면 어떨 때는 원격 수업 일수가 포함이 되고 어떨 때는 미포함이 되는지 금방 이해를 하실 거고요. 사례 4번만 볼게요. 등교 수업 기간 중에 등교 중지된 학생들에게 별도로 원격 수업 장면을, 즉 대체학습이죠, 제공한다. 우리 이 경우에 출석 처리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학생의 경우 원격 수업 일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은 수시 정시 때 학생부 마감일이 있습니다. 추후 아마 안내가 될 텐데요. 그때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일단 원격 수업 운영 일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할 때에는 그것을 삭제하고 다시 당해 학년도 전체 원격 수업 운영 일수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학적 변동자라면 해당 학생을 기준으로 원격 수업 일수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전입 전출일 때에는 각각의 학교에서 각각 구분해서 입력하시고요. 우리가 학적사항에 보면 전출 전입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출결 특기사항에는 굳이 그 날짜를 다시 한번 명시하시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한글로 전출일까지, 전입일 이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재편입학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학업 중단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학생의 날짜를 계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서류 간소화 방안은 앞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학생의 증빙자료는 별도 보관이 불필요하다는 점, 교사가 작성한 대체 자료를 승인받고 보관한다는 점, 그리고 이 간소화 방안 자체가 학교 현장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적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으며 탄력적으로 서식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확인은 꼭 필요하고요. 학생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의 확인도 가능합니다. 2월 24일자에 안내드렸을 때는 등교중지 학생만 대상이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학생도 대상으로 포함했으니 간소화 방안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의료기관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결증빙 대체자료는 말하자면 학생들의 결석계를 대신해서 간소화해서 통합해서
증빙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승인 결재는 필요하고요. 다만 결석계도 학교에 따라서는 결재 단계를 축소하거나, 그러니까 즉 위임 전교를 확대하는 거죠. 또는 결재 주기를 축소하거나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신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에 따라서 대체 자료도 승인을 받아 놓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는 학생과 교사의 서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전자 문서를 보관하는 절차에 따라서 보관 처리하셔야 합니다. 서식 1에 보시면 그 대체 자료의 예시가 1, 2, 3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 자료를 감염 관리 안내가 변경된 것에 맞추어서 다시 증빙 서류들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7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기타 여기에는 없어도 방역 당국으로부터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활용 가능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 2, 3분처럼 학교 전체를 하든 학년, 학급으로 하든 학생 개인을 기준으로 하든 서식은 학교에서 편하신 대로 만드시되 학생 확인란, 서명란은 꼭 지켜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서류가 아닐 때에는 이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학생이나 가정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속 항원 검사를 했을 때 이제 보호자가 날짜와 그 결과를 쓰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뭐 실제 제출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사진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 자가진단 앱에 보면 신속 항원 검사를 했는가요? 뭐 양성인가요? 음성인가요? 이걸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신해서 이 보호자 확인서 대신 그 앱의 화면을 캡처하면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학부모님이 그것을 다 한다라는 전제라면 가능한데 보통 중고등학생들은 학생들 본인이 앱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모님의 확인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앱에 캡처하면은 공식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부모님이 한 게 확실하고 서로 소통이 된다면 정말 이 보호자 확인서를 할 수가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학교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인데요. 이거 보시면 예시가 약간 파란색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 다음에 설사 그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유증상일 때에만 출석인정 결석의 증빙자료로 현재 사용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쓸 때에는 뭔가 날짜마다 이상이 있거나 증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담당 부서 현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학교급별로 출결기록, 평가 등등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바로 찾아서 연락을 하셔야 서로 업무 효율성에도 좋고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가 적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파란색으로 나이스해서 중고 담당자를 적어드렸는데요.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나이스상에서 처리상의 문제라면 정보지원과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3월 14일자 중등 출결 평가 기록 세부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